이슬람 유일의 핵국가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처참한 최후를 보면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의 알짜배기 항구는 99년 동안 통째로 뺏겨버렸고 갚아야 할 빚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중국의 1대1로 그 화려한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도로 놔주고 항구 지어준다더니 알고 보니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였던 거죠. 이 기막힌 사기극에 핵무기까지 가진 대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나 호기심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파키스탄은 왜 이런 무덤을 스스로 판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인구만 2억 4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국이에요. 게다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까지 보유한 막강한 군사 강국이죠. 하지만 화려한 군사력에 비해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늘 팍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기가 끊기고 제대로 된 고속도로나 공장 하나 짓기가 힘들었어요.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미국이나 사방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대출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어깨를 탁 치면서 달콤한 속삭임을 건넨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국가 파키스탄, 서방 세계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철도도 깔고 고속도로도 뚫고 발전소도 번듯하게 지어봅시다. 이른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을 멋지게 만들어줄게.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꽉 막힌 경제가 뻥 뚫리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파키스탄 곳곳에 중국 5성 홍기가 나부끼고 중국인들을 VIP로 모시며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어려울 때도 없는 게 진짜 형제다 하면서 중국을 맹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형제 국가의 계약서에 아주 소름 돋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뭘 보나요? 당연히 이자율이죠. 이자단 0.1%라도 싼 곳을 찾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꼼꼼하게 발품을 파시잖아요. 하물며 개인이 빚을 낼 때도 그런데 국가 간의 거래는 오죽하겠습니까?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나라 인프라를 지으려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나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이자가 1%도 채 안 됩니다. 아주 저렴하고 길게 빌려주죠. 대신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너희 나라 경제구조 개혁해라, 부정부패 없애라 같은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복잡한 심사 과정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조 원이라는 돈을 턱턱 빌려준 겁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야, 역시 중국 형님들이 통이 크다 하면서 넙죽받았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까보니까요, 중국이 매긴 이자율이 무려 연 7%에 달했던 겁니다. 국가 간의 차관 이자가 7%라니요? 이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제3금융과 악덕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살인적인 고금리였습니다. 형제국가라면서 뒤로는 파키스탄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쪽쪽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라 안에 풀려서 고속도로를 뚫고 항구를 짓고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파키스탄 국민들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당도 벌고 파키스탄 중소기업들이 시멘트나 철근에 납품하면서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닙니까? 공사판 주변에는 한밭집도 생기고 식당도 문을 열면서 동네 상권이 확 살아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고 교묘하게 파키스탄의 경제를 배제해버렸어요. 건설에 필요한 굴착기, 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물론이고요. 시멘트 한 포대, 철근 한 가닥,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쓰는 못 하나까지 싹 다 중국 본토에서 실어왔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마저 뺏어버렸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 굴착기 운전기사부터 벽돌 나르는 막노동 인부들, 심지어 현장에서 밥하는 주방장까지 모조리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은행에서 7%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빚낸 돈이 파키스탄 국민들에게는 단 1원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중국 건설사, 중국 자재업체, 중국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돈은 중국에서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파키스탄 땅에는 파키스탄 국민들이 대대손손 피땀 흘려 갚아야 할 80조 원짜리 빚더미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그야말로 뼛속까지 발라먹는 완벽한 착취의 무한 루프가 완성되고 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갚아야 할 빚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나라 금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을 산산조각낸 최악의 사태가 터져버렸거든요. 나라 곳간에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어나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7%의 고금리 이자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달러가 없으니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자그마치 30%를 훌쩍 넘겨버렸어요. 파키스탄 돈의 가치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알뜰살뜰 모아둔 우리 시청자님들의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고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파키스탄 국민들이 딱 그 꼴을 당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력망 붕괴였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 발전소를 돌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중국이 빚내서 지어준 번듯한 화력발전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태우 연료가 없어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결국 파키스탄 전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해가 지면 온 나라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공장 기계는 멈춰서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전기가 끊겨 중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처참한 생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서 진짜 피눈물을 쏟게 만든 건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밥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식인 밀가루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서 서민들은 돈을 주고도 빵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굶주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이 정부에서 나눠주는 무료 밀가루 트럭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한 대에 수천 명의 군중이 굶주린 짐승처럼 몰려들었어요. 밀가루 한 포대를 손에 넣기 위해 이웃끼리 주먹 다짐을 하고 서로 짓밟히고 깔려 목숨까지 잇는 끔찍한 폭동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상 들어오실 때 썸네일에서 보셨죠? 이 나라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불을 지르고 거리에 뛰쳐나와 절규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게 결코 과장된 사진이 아닙니다. 중국의 달콤한 1대1로 거짓말을 굳게 믿었던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밥그릇을 처참하게 박살내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빼앗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이 굶주리는 것,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프죠. 하지만 진짜 뼈아픈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수십조 원의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중국은 드디어 뒤에 숨겨뒀던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나라의 핵심 심장부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그야말로 현대판 식민지나 다름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사채업자들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막덕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줄 때는 세상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다가 채무자가 이자에 치여서 돈을 못 갚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얼굴 싹 바꾸고 들이닥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집문서, 땅문서부터 빼앗아 가잖아요. 이 무서운 짓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그것도 21세기 대낮에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십조 원의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대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걸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아주 고상한 말로 부채함정, 데트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가 돈을 못 갚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갚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빚의 늪에 빠져 부도가 나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토나 국가, 자산을 합법적으로 꿀꺽 삼켜버리는 아주 고도의 국가 단위 사기 수법인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표적이 되어 뜯겨나간 파키스탄의 심장이 바로 과다르항입니다. 과다르항이 어떤 곳이냐고요? 중동에서 실어오는 석유가 지나가는 길목이자 아라비아해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파키스탄의 최고 알짜배기 황금 항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입의 심장인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는 당장 빚 갚을 달러가 없으니 이 나라의 명줄과도 같은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에게 통째로 넘겨버리는 굴욕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무려 4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계약 조건이에요. 앞으로 43년 동안 이 과다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무려 91%를 중국이 싹쓸이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에게 떨어지는 건 고작 9%, 찌꺼기뿐이에요. 분명 자기 나라 땅인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제 그 항구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중국은 항구 주변에 철조망을 높게 치고 아예 중국인들만 살 수 있는 그들만의 거대한 요새를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앞바다에는 중국 해군의 군함들까지 버젓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에는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면 총과 대포를 앞세워 군대를 끌고 와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돈과 빚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한 나라의 영토를 통째로 빼앗아 버린 겁니다. 주권이 유린당한 현대판 경제 식민지가 완벽하게 완성된 순간이죠. 이슬람 유일의 핵무장 국가라는 거대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파키스탄은 꼼짝없이 중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철저한 채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파키스탄의 이 처참하고 기가 막힌 최후. 그저 먼 나라의 안타까운 불행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참상을 보면서 그저 안타깝다며 혀만 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만 한번 돌아보세요. 제주도 알짜배기 땅부터 서울 도심의 주요 상권, 심지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기업들까지 막대한 외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에이, 설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저 파키스탄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당장 내일 나라가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모세혈관부터 외세 자본에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의 목줄을 잡히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조건 없이 베푸는 선의의 자본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달콤한 이익, 당장 지역 경제를 살려준다는 거대한 돈다발에 눈이 멀어 덥석 덫을 무는 순간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대대손손 피땀 흘려 갚아야 할 채무노예의 굴레를 씌우게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이 바보라서 속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화려한 1대1로라는 포장지에 속았을 뿐인데 그 대가가 국가부도와 주권 상실이라는 지옥이었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께 어떤 걱정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는지 여쭤봤었죠. 아마 지혜로우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 우리나라도 저런 꼴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위기감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파키스탄이 흘리는 이 뼈아픈 피눈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국가 안보라는 건 총칼로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냉혹하고 살벌한 글로벌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우리 경제의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파키스탄의 기가 막힌 참상을 보시면서 아마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는 부분도 참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연륜과 해안이 담긴 귀중한 생각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뉴스에서는 겉핥기로만 넘어가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제 진실들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